네, 전파력이 센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하루 확진자가 10,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2월 말에 5만에서 9만 명, 3월 말에는 20만 명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우리의 방역 체계로 대응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코로나 폭증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 의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하루 만에 이게 8,500명에서 13,000명. 어떻게 이렇게 빨리 늘어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뭐 예상됐던 결과이긴 한데 어제에서 오늘 늘어난 숫자는 좀 획기적이긴 합니다. 실제로 8,500명이나 늘어났고 일주일 전 수요일 날에는 5,802명이었기 때문에요. 네. 2배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일주일간에 2배가 늘었다는 건 우리가 다블링 타임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2배. 2배가 늘어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일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50%가 지난주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추세는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언제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지금 20만 명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13,000명이라는 게 뭐 일주일에 2배 올라간다면 26,000명, 5만 명, 10만 명 뭐 이 정도 수준까지 가면은 한 2월 말 이 정도까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거기까지 올라갈 것이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70~80%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역시 좀 꺾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점을 한 10만 명 정도라고 본다면은 한 달에서 한 2달 사이에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정점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한 10만 명 수준 정도. 그렇게 외국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우리는 사실은 방역이 제대로 되어 있고 또 마스크 쓰기도 잘 하고 있고 또 예방접종 완료율도 3차 접종률까지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상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 오미크론의 그 비율을 보면은 지난주에 50.3%인데 그 이전 주가 26.7%, 그 이전 주가 12.5%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블링 타임 결국 2배가 되는데 한 주일씩 걸렸거든요. 근데 50%에서 100%가 되는데 한 주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70~80%까지는 금방 갈 것으로 보이고 90% 이상 점유율이 되면서 좀 그때 가서는 어느 정도 정체기를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다행인 것은 위중증 환자는 385명으로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건 뭐 그럼 급증하지가 않군요. 이것은 지난 1월 중순쯤에 한 3~4천 명 정도 됐을 때의 환자 수를 반영하는 것이고 델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환자실 가동률도 17.7%로 뭐 거의 5분의 1 정도 이하이기 때문에 괜찮고요. 또 사망자도 32명으로 지금 현재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보통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수준이기 때문에 안정세이긴 한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올라갈 때 과연 위중증 환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데 우리 한 10,000명 정도, 한 5,000명 정도 이 수준에서의 이 중환자 사망자 수를 보면 치명률이 0.16%예요. 0.16%는 뭐 독감보다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1.5배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사실은 팍스로비드라는 이 경구 치료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처방을 한다면은 상당히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숫자가 늘어난다고 공포심만 가질 것은 아니라 이것보다는 오히려 자기 개인 방역에 훨씬 더 중점을 두고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절대 숫자가 급증을 하게 되면 결국 중환자도 많이 늘어나서 중환자실이 넘쳐나서 모자라는 상황,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닐까요? 그런 부분이 이게 우리가 불확실성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자 수가 급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13,000명인데 이것이 정말로 2배씩 계속 늘어나면서 10만 명으로 간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의료 체제에 부담이 갈 수가 있거든요. 재택 치료를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고령자라든지 기저질환자들은 위중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입원하고 위중증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의료 체제가 유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행의 추세에 있어서의 이 커브가 산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산이 좀 낮으면서 조금 더 길게 가는 것이 우리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금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급증하니까 정부가 이 방역 대응 단계를 좀 바꿨잖아요. 오늘부터 바꿨는데 규정이 조금 모호하고 자꾸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뭐 지금 당장 바뀐 것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4개의 지역, 즉 전남, 광주, 평택, 안성 이 4개의 지역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진단 검사를 PCR 위주로 하던 것을 실제로는 고위험군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신속 항원 검사 혹은 자가 고위험군이 예. 아닌 경우요. 예, 네. 지금 근데 당분간은 아마 두 가지 다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사실은 설 이후에 하기로 했던 것을 29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네. 사실은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들도 뭐 전체를 바꾼다기보다는 진단 검사를 일단은 PCR 위주로 하던 것을 고위험군 위주로 하면서 2월 3일 29일부터 2월 3일 사이에는 뭐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신속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PCR 검사를 받을 수도 있는 이 네. 선택 가능한 시기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때 이제 고위험군이라 하면은 네. 60세 이상 60세 또 이상. 밀접 접촉자로 보건소에서부터 문자를 받으신 분들, 의사 소견서가 있는 분, 신속 항원 검사 양성인 분, 또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는 PCR을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예. 또 선별검사소에 가시면은 신속 검사 키트, 자가 검사 키트 예. 시중에서 파는 거랑 같습니다. 아, 같은 그래요? 것으로 의료진의 확인하에 그것이 음성으로 나오면은 예. 방역 패스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유효 기간은 24시간입니다. 하루밖에 안 돼요? 양성으로 나왔을 때에는 PCR 검체를 다시 채취해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예. 집에서 자기가 사갖고 할 때에는 예. 만약에 양성이 나왔다 하면은 그 양성 키트를 들고서 선별검사소 가시면은 예. PCR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별 검사소에 간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조금 혼선이 있겠어요. PCR 검사를 해달라고 막 요구를 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군 60세 이상이라고 그러면은 뭐 무조건 PCR을 하게 되는데요. 예. 그 이하의 연령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기저질환이 없거나 뭐 증상이 없으신 분들도 자기가 접촉했다고 의심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예. 그 자리에서 그 자가 검사 키트로 진단을 받으면은 거기서 이제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 한해서 네.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가격리 지침도 오늘부터 조금 달라진 거죠? 어떻게? 네. 예, 달라졌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좀 다른 것이 예. 방역 패스에 적용하는 이 지침하고 예. 또 이 자가격리하는 그 지침하고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밀접 접촉자로 해서 자가격리를 하는 기준으로서는 네. 사실은 그 접종자에 한해서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는데 접종 완료자. 네, 접종 완료자인 네. 경우에 있어서요. 이 접종 완료자라고 하면 방역 패스에 있어서는 2차 접종 마친 후에 14일에서부터 180일, 6개월. 6개월. 네. 예, 그리고 3차 접종을 받으신 분 네. 이렇게 되는데 예. 그 격리 면제인 경우에 있어서는 2차 접종을 받고 14일에서 90일, 석 달. 석 달로 주는군요. 그리고 네. 3차 접종 완료자 예.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기준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은 아마 감염력을 생각을 한다면은 2차 예. 접종을 한 후에 3개월이 지나면서 감염력 즉 감염 예방 효과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는 격리 면제에서는 좀 예외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역 패스는 6개월인데 2차 접종은 14일부터 6개월. 자가격리에서는 석 달만 인정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군요. 그 부분을 조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바뀌면 우리 어떨까요? 지금 병원에서도 진단, 동네 병원에서도 진단이나 뭐 치료를 하는 게 2월 3일부터 그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예. 아직 많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예. 현재 전국에 654개의 예.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은 자기 네. 각 지역의 시군구 정도에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예약을 하고 가시면은 의심 환자들이 진찰을 받고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116개에는 검체 채취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만약에 양성이 나오신다면은 전문가용 신성 항원 키트가 네. 있거든요. 거기서 양성이 나오신 분은 네. 거기서 검체 채취를 하든가 선별검사소에 가셔야 되는데 뭐 대부분의 곳에서는 검체 채취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월 3일부터 당장 동네 병의원들이 참여를 할 수 있냐 하면은 아직까지는 좀 준비가 덜 돼서 조금 이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더 늘어날 것으로는 보이지만 네. 아직까지는 준비는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일단 2월 3일부터 한다고는 돼 있는데 제대로 준비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동네 병의원이 참가하는 것도 예. 이분들이 이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예. 여러 가지 세부 지침들이 마련되면서 점차적으로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네. 당분간 이 병원들은 일단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연락하셔서 가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동네 병원에 이렇게
검체 채취하고 치료 뭐 한다 그러면 일반 환자들이 그걸 알 경우에 거기를 안 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는데. 근데 괜찮습니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지금 뭐 10,000명 이하일 경우에 있어서는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오미크론인 경우에 있어서는 주위에 환자 수가 너무나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접촉자고 누가 환자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 공포감도 확실히 덜어질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예. 확진자라고 나오시는 분들은 진단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확진자인 것이죠. 무증상 경증인 환자들은 그 10배 많은 숫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뭐 과장돼서 10배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확진자라면. 네. 그러니까 뭐 2만 명, 3만 명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3, 40만 명의 주변에 환자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 공포스러울 것은 없지만 네. 그렇다고 해도 감염되는 것보다는 안 걸리고 우리가 예방접종으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개인 방역에 철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이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뭐 정점을 지나거나 거의 정점으로 가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오히려 상황이 호전될 거다 뭐 이렇게 보던데 지금 상황이 그런 건가요? 그쪽은? 그렇죠. 제일 먼저 남아공이 뭐 굉장히 빨리 네. 끝났고요. 미국도 정점에서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상당히 많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연 면역과 백신에 의한 인공 면역이 합쳐져서 거의 완전 면역이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가. 뭐 영국의 경우에만 해도 감염된 사람만 해도 2,200만 명에 달한다고 그러고요. 뭐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6,600만 명 정도가 감염되었다고 하니까 백신을 맞은 사람들하고 또 감염이 돼서 자연 면역이 생긴 사람들 다 합치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자연 면역에 가까워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죠. 네. 근데 좀 그렇지 않은 나라가 일본인 경우에는 지금 6만 2천 명입니다. 어저께 1월 초에 500명 정도이던 것이 6만 2천 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의 120배 늘어난 거예요. 한 3, 4주 사이에. 그래서 아직 정점을 찍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일본은 우리보다 방역이 훨씬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올라가긴 하겠지만 좀 서서히 올라가면서 우리 의료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데 그것도 떨어지는 시기도 그만큼 급격한 면역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길게 가면서 전 국민들의 대부분들이 예방접종 혹은 자연 면역에 의해서 면역력이 생긴다면은 지금 0.16% 정도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5천 명일 때는 0.12%, 13% 정도였거든요. 이것이 0.1%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독감처럼 우리가 걸리면은 진단받고 또 치료받고 먹는 치료제 먹고 한다면은 위중증 환자도 굉장히 많이 줄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리 가능한 질병이 되면서 뭐 따뜻한 봄이 되고 여름이 지나면서는 상당히 안정된 상황, 즉 뭐 야외에서는 다 마스크 벗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은 되지 않을까, 즉 일상 회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그때를 있습니다. 언제쯤으로 보신다고? 일단은 여름 지나면 그렇게 될 것으로 지나고. 보이고요. 종식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관리 가능한 풍토병 엔데믹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설 명절입니다. 사실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많은 뭐 부탁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동을 할 텐데 우리 전문가로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은 뭐 이동을 할 수밖에 없고 하루에 뭐 500만 명 갖고 온 사람들이 이동을 할 텐데 여러 가지 방역 대책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고향에 가셨을 때 가족 이외에 다른 친지나 친구들과 술자리 같은 것들을 하지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단순히 그냥 귀성만 하시고 돌아오시는 접촉을 최소화하는 개인 방역, 마스크 쓰기, 환기 같은 거 잘하는 근본에 돌아간 방역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네, 부모님 뵙고 바로 올라와야 되겠네요. 혹시 가더라도.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 상황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